어느 날 아침, 당신의 잠을 깨우는 것은 공습 사이렌이 아니라 평화의 나팔 소리일지 모릅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철조망이 단 하룻밤 만에 거두어지고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긴급 속보가 전 세계 타전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민족의 염원이자 환희의 순간처럼 보이겠지만 그 축제의 소음이 잦아들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냉혹한 경제적 청구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낭만은 짧고 현실은 길며 통일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휴정선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당신이 가진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감성적인 통일론의 베일을 벗겨내고 오직 숫자와 데이터가 말하는 통일한국의 민낯을 직시하려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잔인한 생존의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됩니다. 통일이 선포된 직후의 24시간은 감격보다 혼란이 지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자본의 냉정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시장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질 것이며 원화의 가치는 한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칠 것입니다. 평화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 당신의 휴대폰에는 주식 폭락과 금리 인상을 알리는 긴급 알림이 쉼없이 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통일의 첫 번째 표정입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남한과 겨우 1000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는 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는 것은 비유하자면 최첨단 엔진을 단 스포츠카와 녹슨 수레를 강제로 연결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당시 동서독의 경제 격차는 약 1대 4 수준이었지만 지금 남북한의 격차는 최소 1대 30에서 최대 1대 50에 육박합니다. 독일조차 통일 비용으로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도 수십 년간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내일 당장 이루어질 통일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얼마나 심각하게 뒤흔들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올 목소리는 통일 비용에 대한 공포입니다. 북한의 노후화된 도로, 철도, 전력망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적게는 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남한 국민의 주머니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통일세가 신설되고 복지 예산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거 전용될 것입니다. 복지 혜택은 줄어드는데 세금 부담은 폭등하는 상황. 내일 아침의 감동은 모레 아침의 분노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충격은 화폐 통합 과정에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남한 국민에게는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북한 주민에게는 자산 소멸의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보전해주기 위해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한다면 시중에 풀린 엄청난 통화량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몇만 원으로 치솟고 평생 모아온 예금의 실질 가치가 반토막 나는 상황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통일한국의 중앙은행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의 격차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사회적 마비로 이어집니다. 북한의 전력 소비량은 남한의 대형 공장 몇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남한의 발전소들을 풀가동한다 해도 전력망의 과부하로 인해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북한 지역을 방치할 수 없기에 남한 지역의 자원은 강제로 분산될 것입니다. 풍요에 익숙해진 남한 국민에게 이러한 강제적인 하향 평준화는 통일의 당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는 인구의 대이동에서 시작됩니다.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지는 순간 더 나은 삶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막을 명분은 사라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의 파도는 주거, 교통, 치안 시스템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공원과 지하철역은 갈 곳 없는 이들의 임시 거처가 되고 일자리를 둘러싼 저임금 노동시장의 경쟁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 생존권 투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대지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 땅값이 올라 대박이 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통일세 부담과 사회적 혼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인해 급격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분쟁은 수십 년간 이어질 법적 지옥을 예고합니다. 과거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한의 실향민 후손들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이의 끝없는 소송전은 북한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부동산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갈등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단순히 부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내일 당장 통일이 되었을 때 마주할 확률 높은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의 화합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작스러운 통합은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지만 준비된 통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차가운 경제적 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 남북의 자본과 노동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계급사회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 감춰진 두 번째 장, 인구이동과 부동산 대격변의 시나리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의 파고가 잦아들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휴전선이라는 뚝이 무너진 직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은 단순히 옆 나라가 아니라 생존과 풍요가 보장된 전설 속의 엘도라도와 같습니다. 70년 동안 억눌렸던 이동의 자유가 폭발하는 순간 수백만 명의 인파가 남쪽으로 향하는 행렬은 그 어떤 물리적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조류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 풍요로운 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할 것이며 이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단숨에 마비시키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낙관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구 유입은 남한 사회의 하층 노동 시장을 초래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 서비스업, 단순 제조직 등에서 북한 주민들의 저임금 노동력은 기존 남한의 서민들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나의 일자리가 통일 때문에 사라졌다는 박탈감은 남북 주민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파괴하고 극심한 사회적 증오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의 화합을 약속했지만 거리에서는 생존을 건 을과 을의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모순된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신계급 사회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이들은 북한이라는 미개 척지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하며 통일 재벌로 거듭나겠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통일 비용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세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권력을 유지하던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남한의 자본과 결탁하여 새로운 기득권으로 편입되겠지만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이방인이자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땅에 살지만 경제적 계급으로 철저히 분리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할 통일 한국의 비정한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카오스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통일세 부담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급락의 압박을 받겠지만 동시에 밀려드는 인구로 인한 주거난은 월세와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반면 평양과 개성, 원산 등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는 남한 투기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북한의 땅을 두고 벌어지는 깃발꽂기식의 투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북한 지역은 거대한 불법 부동산 시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통일은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사다리의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 역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영양결핍과 전염병에 노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남한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섞이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교과서를 믿어온 아이들과 남한의 경쟁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만났을 때 벌어질 가치관의 충돌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어의 이질화 역시 심각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수만 개의 어미는 일상적인 소통조차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치안은 통일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붕괴된 공권력 사이로 흘러나온 총기와 무기들이 암시장에 풀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밤길이 안전한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을 노리는 범죄 조직과 남북 주민 사이의 증오 범죄는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경찰력과 행정 비용은 다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안전의 상실이라는 가혹한 교환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거대한 기회의 싹은 자라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북한은 단순한 노동력 공급처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물류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섬나라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반도 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남한의 첨단 제조 기술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걸리는 고통스러운 시간, 즉 데스밸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통일 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남한 국민들이 겪어야 할 생활 수준의 하락과 사회적 갈등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풍요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의 휴전선을 긋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인구와 경제의 혼란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 그리고 그 국제적 긴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재앙과 기회가 교차하는 순간, 강대국들의 충돌과 통일한국의 최종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꿈꾸던 평화는 과연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그 잔인하고도 위대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와 경제의 혼란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 그리고 그 국제적 긴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이 마주할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소멸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놓았던 휴전선은 역사적으로 거대 강국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그 선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안보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바뀜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올 국제적 쟁점은 북한이 보유했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행방입니다. 통일한국 정부가 이 무기들을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뒤흔들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맹인 미국은 통일한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유례없는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폐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대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비대칭 전력을 잃은 채 날선 국경선 위에 서게 됩니다. 핵의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미군 주둔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 바로 앞까지 미군 기지가 전진 배치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으니 주한미군은 떠나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요구와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격돌하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주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미군이 잔류한다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했지만 국제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혹한 선택과 더 높은 국방비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난관보다 더 무섭고 끈질긴 장벽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심리적 휴전선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아래서 살아온 두 집단이 하나로 섞이는 과정은 단순히 법을 바꾸고 제도를 통합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는 언어의 뿌리부터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의 무한 경쟁 사회가 차가운 정글처럼 느껴질 것이며,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답답한 장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적 이상가족의 탄생. 이것이 통일한국이 겪어야 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의 사례를 들며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독일조차 통일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벽 속의 머리라 불리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과 차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한의 격차는 독일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느낄 역차별에 대한 불만은 사회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극단주의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통일한국의 정치판은 지역 갈등과 계급 갈등이 뒤섞인 거대한 혼돈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합할 새로운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전쟁보다 더 치열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위험과 대가를 감수하며 통일의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이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개방과 함께 열릴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길은 대한민국을 섬나라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연결되는 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산업 경쟁력은 저출산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수십 년간 지속될 강력한 성장 엔진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에게는 가혹한 짐이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대한 영토와 기회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통일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균형자를 넘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통일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설계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단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거대한 성취이자 21세기 인류 문명이 마주할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예금이 세금으로 나가고, 내가 누리던 안정과 풍요가 흔들리며 낯선 이들과 일자리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통일은 당위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오롯이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며,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평화의 침묵이 흐르는 그날, 우리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고통을 분담할 용기가 있는가? 통일은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날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합쳐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는 나라, 그런 반쪽짜리 통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차가운 시뮬레이션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고 없이 우리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축복의 대지일지 황량한 폐허일지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한국,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과 위대한 가능성. 우리는 이제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승리의 환호보다는 침착한 준비가,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의 내일은 강대국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과 책임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통일한국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